좋아요, 구독! 네, 국내 이슈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 오늘은 좀 무역 수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해 들어서도 수출 감소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수출 같은 경우는 2020년 11월 이후에 2022년 9월까지 23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넉 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런 무역 수지에 관심을 갖고 또 지켜봐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요. 다른 것보다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지표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통상적으로 무역 수지와 함께 경상 수지라고 하는 것은 수출 경쟁력을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국 내 통화 가치, 그리고 외환 보유고 여기에 매우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무역 수지는 물론 경상 수지 모두 수출과 수입에 의한 차익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과 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 주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업의 실적에 매우 긍정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기업 대다수가 상장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결코 적지 않다는 점에서 무역 수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분명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무역 수지라고 하는 것을 큰 틀에서 보면은 국제 수지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제 수지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국가가 다른 국가와 행한 모든 수출과 수입의 차익을 의미하는데 이 국제 수지는 다시 두 가지 경상 수지와 자본 수지로 나뉘어지고 경상 수지는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소득 수지, 이전 수지 그중에서도 무역 수지라고 하는 것은 상품 수지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우 미미한 차이가 있다면 상품 수지라고 하는 것은 국제 수지의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무역 수지라고 하는 것은 통관 기준입니다. 통상적으로 무역 수지가 상품 수지에 비해서 조금 낮은 흐름을 보이나 상품 수지와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설 연휴 기간 동안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 나왔습니다. 올해 기준이죠. 20일 만에 무역 수지 적자가 100억 달러를 넘었다는 것. 월간 기준 사상 최대치라고 할 수 있었던 지난해 8월을 이미 웃돌았고 동기간 중에서도 대중 무역 적자가 상당 부분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출 같은 경우 지난해 10월 이후로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아마 이러한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역 수지는 마찬가지고 경상 수지나 상품 수지를 판단할 때 크게 두 가지는 꼭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어떤 품목이며 또 하나는 어떤 국가, 즉 품목과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력 산업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역시나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 지난 20일까지 수출액이 44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4% 정도 감소합니다. 참고로 반도체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5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물론이고 지난해 11월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20% 이상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철강이나 의료기기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IT, 그중에서도 컴퓨터 주변기기나 가전 무려 45%, 47% 이 정도 수준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반도체가 좋지 않고 수출 교역량 기준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에서의 대중 무역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이 흐름이 개선되지 않으면 무역 수지 적자와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 더 나올 것으로 보여지나 해결되는 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크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로는 반도체 수출이 지금보다 잘 되거나 두 번째로는 중국이 조금 더 많은 수입 물량을 가져가거나 마지막 수입 물가죠. 수입 물가가 소폭 떨어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지금 보이는 무역 수지는 크게 개선될 거라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씩 될 거라고 봐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재고 자산이 상당 부분 많이 늘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다양한 마케팅이나 메모리 쪽에서의 성장성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가 가전에 최근에 상당 부분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씩 나아지게 되면 꼭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중국도 계속해서 코로나19에 따른 봉쇄 정책을 펼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매우 어렵게 되면은 중국 경제 자체가 매우 어려워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다시 한번 문을 열게 되었고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중국향 매출을 충분히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입 물가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해와 같은 급격한 수입 물가의 상승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입 물가가 상당 부분 줄어들어서 거기에 환율 효과, J커브 효과까지 모두 감안한다면 적어도 올해 무역 수지 적자가 지금 수준까지 나오는 것은 상당 부분 미미해질 것이다. 그리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무역 수지 적자는 점차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그래도 다행스러운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자, 물론 지금 넉 달 연속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에도 주목을 해봐야겠지만 사실 조금 더 불안한 부분은 아마 무역 적자 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관련해서 품목과 상대국이 어딘지를 살펴봐라라는 이야기에 방점을 찍어주셨습니다만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들 그리고 상장사들에는 어떤 주가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될지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네, 통상적으로 우리가 선언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무역 수지 적자 폭이 이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증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증시라고 하는 것은 특정 단일 변수 한 가지만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다중 변수가 모두 복합적으로 지수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무역 수지가 적자 폭이 커졌다라고 하는 것은 응당 지수 자체의 약세 흐름을 보일 수 있게 한다 하더라도 올 1월부터 20일까지, 첫날부터 20일까지 무역 수지 적자가 더 커졌음에도 우리나라의 증시는 반등을 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과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소폭 줄었다라고 하는, 즉 기타 다양한 변수들이 오히려 지금 보이는 이 무역 수지 적자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이렇게 반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 수지 적자가 이어진다는 것은 응당 국내 증시의 약세 국면에 일정 부분 기여한다 혹은 일조한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은 다행스럽게 이 무역 수지의 적자에 대한 부분을 이후에는 조금씩 개선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시장도 반등하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는 이 기사나 이슈에는 크게 흔들리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시장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